오늘 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이 내 손을 덮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65의 그 남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목소리가, 눈빛이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윤경숙, 63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의 예상치 못한 하룻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63세 윤경숙입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3년 전 퇴직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아이들도 채워야 할 출석부도 없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이 정적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8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슬픔이 너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2명의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딸은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이 전부죠.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외롭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산책, 점심 식사, 텔레비전 시청,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루 종일 쉰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가끔 옛 동료 선생님들과 만나 티타임을 갖기도 하지만 모두 자신의 삶이 있고 대화 주제도 점점 줄어듭니다. 경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하루하루 비슷하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음으로 틀어놓고 잠이 들곤 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집안이 덜 적막하게 느껴지니까요. 큰 침대의 반쪽은 8년째 비어 있습니다. 가끔 습관적으로 옆을 돌아보다가 빈자리를 발견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잠이 듭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자전거 동호회 회원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초보자 환영. 젊었을 때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런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처음 동호회에 나간 날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러 오셨더군요. 처음 오셨나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모습의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는 65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에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리고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동호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초보자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코스를 늘려가면 됩니다. 민호 씨의 따뜻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혹시 자전거는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괜찮습니다. 동호회에서 대여해 드릴 수 있어요. 사이즈에 맞게 골라볼까요? 그는 나를 자전거 대여소로 안내했습니다. 자전거를 고르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그의 꼼꼼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헬멧끈을 조이면 더 안전해요. 넘어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의 손이 헬멧끈을 조절해주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그날 우리는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민호 씨가 계속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쉬어가도 돼요. 그의 배려 덕분에 자전거 타기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상쾌함과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 씨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일요일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전거 탈 때 몸이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호회 회원들도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고 특히 민호 씨는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매번 제가 도착하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숙 씨 라이딩 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으로 다른 회원들과 떨어져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쳤죠. 와, 존경스럽네요. 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했어요. 5년 전에 은퇴했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암 투병 끝에 떠났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죠.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8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요. 서로의 상실감을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론 너무 외롭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 동호회 활동이 끝나면 항상 함께 커피를 마시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라이딩이 취소되었지만 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못하지만 혹시 시간 되시면 박물관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좋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요. 처음으로 동호회 활동 이외의 만남이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우리는 전시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다 보니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박물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숙 씨는 뭔가 특별한 취미가 있으세요?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정말요? 저도 클래식 좋아합니다. 모차르트가 특히 좋아요. 그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모차르트 좋아해요. 우연히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일요일 외에도 가끔 영화를 보거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 꽃을 선물한 날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경숙 씨, 이 꽃처럼 당신은 제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다려져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괜찮은 걸까? 밤마다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경숙 씨, 아들 결혼식에 같이 가주실래요?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은 우리 관계의 진지함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경숙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 전날 민호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니까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일어서려는 제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저를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이 선명한 날은 드물어요. 오늘 밤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경숙 씨, 우리 이대로 함께해도 될까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단단한 그의 품에 안겨 있자니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선명한 햇살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 결혼식 날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연인분이세요? 많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 준혁 씨는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밝게 인사해 주었고 식장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민호 씨 새 여자친구래.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민호 씨 아파트 2채나 있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민호 씨는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회원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민호 씨와 친했던 여성 회원 몇 분은 저를 볼 때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경숙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기 마련이에요. 민호 씨는 위로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문자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민호 아저씨의 딸 현정입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뜻밖의 연락에 당황스러웠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현정 씨는 예상과 달리 냉랭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정 씨,
저도 당신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인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정 씨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외롭다고 해서 참았는데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못 참겠어요. 결혼? 민호 씨는 제게 결혼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딸과의 만남에 대해 민호 씨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정 씨를 만났어요. 많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요. 현정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 말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도 들었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민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현정이가 먼저 알아버렸네요. 민호 씨, 저는 아직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반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민호 씨의 자녀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꼬신 여자로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동호회도 몇 번 빠졌습니다. 경숙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피하세요? 민호 씨의 메시지가 왔지만 대답을 미뤘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 때 민호 씨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민호 씨,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이 관계가 정말 잘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건가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정이도 이제 이해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도 민호 씨 친척들도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경숙 씨. 그렇게 대화하던 중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다음 주에 한국 갈 것 같아. 보고 싶어. 딸이 3년 만에 한국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딸이 다음 주에 온대요. 그동안 제가 민호 씨 만나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민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말씀 안 하셨군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딸 수진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딸은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딸의 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요즘 특별한 일 있지? 뜻밖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 인스타그램 사진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올라왔더라고. 예전에 엄마 같지 않아서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민호 씨를 만난 일, 서로에게 느낀 감정, 그리고 최근의 갈등들까지.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8년이면 충분히 혼자 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야. 딸의 지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저씨 좋은 분이신가 봐요. 엄마가 그렇게 사람을 쉽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민호 씨라는 분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금? 근데 엄마,
이미 충분히 생각하셨잖아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딸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다음 날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호 씨의 다정함과 수진이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분위기가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민호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에요. 식사 후 수진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경숙 씨, 현정이도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야기해 봤는데 다시 만나고 싶대요.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만나보고 싶어요. 이틀 후 민호 씨의 딸 현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민호 씨도 함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현정 씨의 사과에 놀랐습니다. 오빠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달라지셨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숙 이모 만나고 나서 웃음이 돌아오셨어요. 민호 씨와 현정 씨가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수진이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엄마 행복만 생각해요. 나도 응원할게. 그 말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 마음속 깊이 답을 찾았습니다.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시간 되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소심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려고요. 민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 관계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자전거 동호회도 다시 나갈 거고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숙 씨,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다음 주 일요일 오랜만에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민호 씨와 나란히 자전거를 탔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식 시간 용기를 내어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 좀 할게요. 저와 민호 씨는 서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동호회 회장님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동호회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기다니 기쁘네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일부 불편해하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제 행복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해 가을,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경숙 씨, 이번 주말에 자전거로 남한강 종주 어떠세요? 이천까지 가는 코스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면 돼요. 중간에 펜션 예약해놨어요. 하룻밤 묵고 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했지만 1박 2일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출발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바람은 상쾌했고 단풍으로 물든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천천히 가요. 민호 씨는 항상 제 페이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5시간 동안 달린 끝에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한 펜션은 강가에 위치한 아담한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강과 산의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민호 씨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요리도 하실 줄 아셨네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웠어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경숙 씨,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약속의 의미예요. 어떤 약속인가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기 자전거 모양의 디자인이네요. 맞아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가을밤 별빛 아래서 나눈 약속은 어느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스로 돌아갈까요? 강 반대편으로 가면 풍경이 또 달라요. 더 멋지죠? 돌아오는 길은 더 여유롭게 달렸습니다. 중간에 자전거를 세우고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처음엔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무슨 이유에서요?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경숙 씨,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죠. 그의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볼까요? 수진이와 현정이, 준혁이 모두 함께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이 될 테니까요.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진이는 영상통화로 참석했고 현정이와 준혁이는 직접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경숙 이모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셔서 현정이의 진솔한 고백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저희도 엄마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준혁이와 그의 아내도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날 밤 민호 씨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경숙 씨, 이제 정말로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민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작고 의미 있는 식을 계획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 씨가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텐덤 자전거예요. 이제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달릴 수 있도록요.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는 우리 관계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결혼식 후 우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민호 씨의 집과 제 집 둘 다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일상. 주말이면 여전히 자전거 동호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회원들도 우리를 하나의 커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동호회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회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제주도로 자전거 여행 어때요?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빌려도 되고. 좋아요. 제주도는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제주도, 유럽 자전거 여행, 일본 온천 여행.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이 선택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어요. 민호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단단함은 모든 말보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경숙 씨, 앞으로도 함께 달려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길을 따라서. 네, 함께해요. 끝까지. 우리는 탠덤 자전거처럼 서로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밤은 없었습니다. 빈 침대도 말없는 아침도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과 대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65의 나와 67의 민호 씨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짧은 코스로 조금 천천히 달리지만요. 매주 일요일 아침 우리는 여전히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동호회 부부로 유명해졌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동호회의 부부 회원이 3쌍이나 늘었어요.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 후 비슷한 상황의 다른 회원들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함께 요리하는 시간, 밤에 나누는 하루의 이야기. TV 드라마를 보며 웃고 가끔은 작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합니다. 민호 씨, 오늘 저녁은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일상을 채웁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과 안정감은 그 어떤 열정보다 소중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프랑스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해외여행이지만 오히려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자녀들이 모두 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현정이와 수진이도 이제는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현정 언니가 정말 잘해줘요. 이번에 캐나다 올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수진이가 귀국했을 때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우리를 할머니, S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복잡한 가족 구성이지만 이제는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민호 씨가 감기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경숙 씨. 이 정도로 당신 곁을 떠날 순 없잖아요. 병실에서도 그의 유머는 여전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늙어간다는 것, 서로의 약해진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자전거 동호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원 중 한 분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면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아직 건강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을 나눠야죠. 나이 든 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30년 만에 자전거를 다시 탔어요. 78 할머니의 기쁨 가득한 얼굴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민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이 행복을 놓쳤을 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취미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단조로움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해요. 그 말은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다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인생 이막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